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창조 능력을 키우는 TOC 사고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키워드는 사실 창조, 무슨 사고 이런 이야기인데 어젠다는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요즘에 이제 이 창조란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창의성. 그런데 이 TOC가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띵킹 프로세스, 거기에 많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접점이 뭐냐,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 가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한번 간단한 이야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것이 창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도대체 창조란 뭐냐, 이 말. 창조란 뭐냐. 그랬을 때, 자, 철수는 가족 10명의 생일을 모두 암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철수의 이런 어떤 상태, 이게 창조적인 활동이냐,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영희는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암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수하고 영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창조적이냐, 또 누가 더 창조적인 활동을 그동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단순히 어떤 많은 사실을 암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적인 활동은 아닐 수 있다. 암기를 하더라도 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암기 능력을 키웠다면은 그 암기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겠냐. A사는 신차를 개발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B사가 개발해 출시한 신차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개발은 했어. 근데 큰 호응을 못 얻은 반면에 B사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어느 회사가 더 창조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자, 또 한번 봅시다. 철호는 피아노로 최신 가요를 연주합니다. 근데 영애는 금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해요. 오케이. 피아노로 최신 가요를 연주하는 것이 제가 뭐 창조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건반 두드리는 스킬만 익히고 어떻게 했다면 좀 덜 창조적이겠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똑같은 곡이지만 해석을 해서 어떤 연주법을 달리했다든가, 그러면 또 창조적일 수도 있겠죠.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안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근데 한국과 중국은 상대방의 협상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근데 서로 협상안을 타결을 했다. 양측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협상 결과, 사실 그게 창조적인 거 아니겠어요? 창조라는 개념을 저는 꼭 전에 없던 거를 만들어낸다, 새로 만들어낸다, 이것만을 창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거라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기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냐 하는, 거기에 어떤 창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창은 그 뒤에 붙은 조자는 제조할 때 조자입니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아이디어 수준은 아니다. 가시적으로 텐저블한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것이 물건이든 개념이든 뭐 예술이든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아이디어 수준은 제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창조란 말을 쓰고 싶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창의는 그래. 창의. 뜻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이다. 그거는 아이디어 수준이어도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아이디어 수준만 갖고 창조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아웃풋이 나와요. 저는 두 개의 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창의하고 창조하고. 영어도 창의는 크리에이티브는 창의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크리에이션이에요. 어떤 활동의 결과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입상, 타결 이런 것들이 창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는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로 유연한 사고, 냉철한 사고, 또 크리에이티브 띵킹. 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란 말로 제가 번역을 합니다. 창조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사실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어떤 제너레이션, 생성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의예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여기에 창조하고 다른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크리티컬 싱킹, 비평적 사고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크리티컬하다. 저는 비판이라고는 번역을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비판이라고 말하잖아요. 비교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크리티컬이라는 뜻을 써요. 비난한다. 크리티시즘 이런 뜻의 의미의 크리티컬은 아니에요. 크리티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도 있고 결정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티컬은 비교하고 평가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이거를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영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또 상상적 단계, 실용적 단계. 여기서는 다양한 대안을 생성하는, 다양한 대안을 생성한다는 뜻이 영어로 크리에이티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용적 단계, 합리적 대안을 선택을 한다.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이 사실 비슷비슷한 말이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또 탐험가 정신을 가져라. 탐험은 뭡니까?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는 거죠. 탐정은 그 중에 어떤 것이냐, 나름대로 하나를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감성적 우뇌, 이성적 좌뇌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저는 그냥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는 별로 안 써요.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또는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티컬 띵킹.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오늘 쓰려고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패턴의 사고가 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 하는데? 창조를 하는데. 어쩔 때는 발산적 사고, 어쩔 때는 수렴적 사고, 어쩔 때는 크리에이티브 띵킹, 어쩔 때는 크리티컬 띵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사실 그게 창조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알아볼게요. 유연한 사고, 냉철한 사고.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로저 폰 웨어라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는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에이티브. 창조적 사고는 아니에요. 창의적 사고예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하려고 했을 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는 뭐냐? 사물들 사이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찾는 건데 이런 것들이 유연한 사고의 일반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근데 냉철한 사고는 뭐냐? 사물들 사이에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논리, 추론, 이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냉철한 사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해요. 처음에는 발산적 사고를 해야 된다. 뭐냐? 도자기 만들 때 진흙이 말랑말랑 하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발산적 사고고 유연한 사고다 이 말. 그 다음에 형상이 굳어져서 이거다 싶으면 이제 그 형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넣고 구워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게 바뀌면 안 돼. 뭔가 하나를 가지고 그걸 고정시켜가는 그런,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온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좋은 도자기가 나오겠느냐, 온도도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라고. 그것이 도자기를 막 창조하는 거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 비평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나 대안을 생성한다 이 말.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생성한다 이 말. 그 자체가 창조적인 것은 창조 활동은 아니에요. 창조 활동이 일부예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옳은 답을 찾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자전거를 도난당했는데 발산적 사고라는 것은 자전거 안전장치를 모두 생각하는 겁니다. 설계라든가 주차라든가 자물쇠. 근데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이 자물쇠 하나에 집중을 해서 쇠톱으로 절단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렴적 사고. 그래서 자물쇠를 만들 때 절단이 안 되는 자재로 만들자. 뭔가 이런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수렴적 사고다. 그러면은 창조에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사고가 이렇게 천을 짜듯이 서로 얽혀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순간순간 해 나가면서. 그래서 어떤 데는 발산적 사고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를 하다가 발산적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수렴적 사고 발전사, 수렴적 사고 발전사 이런 것이 교차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조가 어떻게 되느냐의 과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책에서 꼭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를 정의를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확인을 하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발산적 사고를 한다 그랬을 때 목적이 없이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무슨 아이디어 많이 내놓은 거, 그것은 발산적 사고가 아니다. 목적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발산적 사고. 그러니까 목적이 빠지면은 발산적 사고 의미는 없어져 버려요. 돈키호테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돈키호테식의 어떤 발산적 사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발산적 사고가 아니에요. 헛소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발산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 목적을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평가를 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싱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피드백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거기까지가 창조예요. 그래서 피드백까지 받아서 다시 이렇게 재창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조예요. 자, 예를 하나 볼까요? 아까 피아노 연주자. 이런 과정에서 피아노 연주자가 했어요. 광화문 연가를 연주해야 되겠다. 연주자가 목적이 친구에게 자기가 이걸 연주하겠다는 걸 들려주겠다. 이게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사고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연주할까? 그중에 내 광화문 연가를 해야지. 내가 이걸 왜 연주를 해야지? 애인한테 들려줄 것인가? 친구한테 들려줄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즐길 것인가? 친구한테 한번 들려주자. 이런 과정에서는 다시 말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서로 순간순간 교차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도출. 그러면 연주를 해야 되겠다. 연주법. 어떤 것을 악보를 보고 연주 기법 여러 가지를 탐색을 해가지고 그 중에 나는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이때는 발산적 사고, 이때는 수렴적 사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자기가 이걸로 연습을 해야지 해서 해봐. 잘 안 돼. 내가 이러고 하려는데 안 되네. 그러면은 다시 또 다른 것으로 가고. 그러니까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자기가 했던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연주법을 이렇게 하면 음이 잘 나오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안 되네. 이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습 방법이 틀렸나?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때는 순간적으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계속 이렇게 딱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사항을 발견하고 했을 때는 수렴적 사고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할 때는 수렴적 사고를 할 것이다. 자, 기업 경영자는 어떠냐? 기업 경영자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요. 어떤 쪽으로? 수익성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는 유망 아이템을 수집하고 수익성을 평가를 해서 사업 실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봐가지고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또 거의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는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2단계에서는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크게 보면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 창조의 과정에서. 디자이너를 보자요. 디자이너가 주부용 자전거를 디자인한다 했을 때 목적이 뭐냐? 편리하면서도 멋있는 자전거 만들어 디자인해야 돼. 그러면은 주부 활동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열거하고 형상을 모델링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디자인을 해볼 거라고. 그 다음에 이 기능에다가 형상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게 더 좋으냐 검토를 할 거라고. 그래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패턴이 비슷할 거다 그 말이에요. 패턴이.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협상 전문가 마찬가지일 거다. 한국과 중국이 FTA인데 목적은 상호 이익이고 이런 대상 품목을 조사하고 품목별 협상안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협상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 중에서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질 것이냐 이거는 당연히 수렴적 사고를 해야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뭔가 하나를 굳혀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를. 네.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 봤더니 이 창조의 활동이라는 것이 나는 어떤 문제 해결하고 너무나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나 프로블럼 솔빙이나 나는 같은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창조 과정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창조라고 봐도 된다. 문제라는 것은 목표는 있어야 달성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 목표 달성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을 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그렇게 봤을 때 창조 이퀄 문제 해결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대충 여러 개 해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목표 달성을 기획을 하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로만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책 개발이라는 건 현상을 분석하고 의사결정 대안을 개발하고 또 의사결정 대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고 개인이나 조직의 어떤 생활이나 업무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또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협상을 하고 디자인하고 사업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역에서의 문제들 아니냐? 그러면 아까 창조활동으로 해서 내가 피아노 연주자, 기업 경영자, 디자이너, 협상 전문가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활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피아노 연주자는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콩쿠르를 입상을 하려고 하든지 광화문 연가를 연주하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은 어떤 겁니까? 갈등 해소는 아닌 것 같고 목표 달성, 프로젝트, 디자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현상을 분석하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어.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현상이 아 내가 이게 좀 나한테는 안 맞는 거구나. 아니면은 또 내 마음에는 안 들구나. 등등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기법을 바꾸고 의사결정을 다시 하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의사결정의 연속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기업 경영자? 기업 경영자는 거의 뭐 이런 이슈들이 다 부닥치겠죠. 근데 아까 했던 그런 것을 보면은 글쎄요, 뭐 목표 달성 기획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결정 대안을 이렇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유형에 들어갈 것이다. 디자이너 목표 달성 이런 쪽에 가깝고 협상 전문가 이런 쪽에 가까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창조 활동이나 문제 해결 활동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접하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도 생각을 해보자 이 말. 나의 창조 활동은 뭐냐 이 말. 네. 그러면 아 내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도 하나의 창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더 정리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자기 바꾸고 변화하고, 이런 게 우리가 겪는 창조 활동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창조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닥터 볼드렛은 TOC를 창시하신 분이죠. 더 초이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둬야 된다.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풀 라이프야. 근데 사실 풀 라이프라는 뜻이나 미닝풀 라이프라는 뜻이나 똑같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충만한 삶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 자기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충만한 삶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뭐예요? 미닝풀 라이프. 블레스트 라이프도 아니고 굿 라이프도 아니에요. 블레스트 라이프를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뭐예요? 그다지 문제 해결 능력이 그다지 큰 필요는 없어요. 굿 라이프를 살면서 자기 혼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거 아이템만 잘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면 돼. 문제 해결 능력 그다지 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미닝풀 라이프를 살려고 하는 사람, 풀 라이프를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더 키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골드렛 박사 하는 이야기. 뭐예요?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스태미너,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은 명확한 사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명확한 사고는 또 뭐냐 이 말. 클리어 싱킹.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또는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티컬 띵킹. 그 두 가지 사고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은 뭘 이야기했냐면 또 클리어 띵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클리어 띵킹은 또 뭐냐?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띵킹을 한번 우리가 이 가닥을 줄여보자. 그러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 잊어버리게. 같은 C자로 시작해. C자.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티컬 띵킹, 클리어 띵킹. 이 세 가지 띵킹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두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클리어 띵킹. 근데 골드렛 박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클리어 띵킹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클리어 띵킹. 크리티컬 띵킹도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띵킹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을 클리어 싱킹이라고 합니다. 클리어 싱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고 창조를 위한 사고예요. 근데 창조를 위한 사고에는 아까 그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 두 가지가 날줄과 시줄처럼 섞여서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 싱킹도 뭐예요? 명확한 사고도 이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사고다. 그 두 가지를 굳이 생각할 때마다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클리어 싱킹이에요. 제 개념은, 제 해석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사고로 말하지 않고 하나의 사고로 말한다면 그거는 클리어 싱킹이다. 명확한 사고다. 그럼 명확한 사고는 그 안에는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고할 때마다 굳이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발산적 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렴적 사고,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울러서 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개념이다. 명확한 사고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명확한 사고는 뭐냐? 문제 해결 의사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능력인데, 보상이 크고 실수를 피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는, 이게 아까 골드렛 박사 얘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 성공의 기회를 만들고 미닝풀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한 사고다. 그리고 감정을 유발하는
유발하거나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클리어 싱킹이다. 혼선 없는 커뮤니케이션, 고의성 없는 논리적 오류를 미리 예방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타인과 협력을 방안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클리어 싱킹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굳이 요 부분은 발산적 사고, 요 부분은 수렴적 사고다, 이런 말을 여기서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성 없는 논리적 오류를 예방을 하자, 그래서 혼선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여기는 어떤 크리티컬 싱킹, 수렴적 사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그러나 그 안에도 발산적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안에도. 그래서 이런 뜻으로 클리어 싱킹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명확한 사고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OW1H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where, when, what, who,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how.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명확한 사고 기본이고, 말보다 간략한 글로 표현을 한다든가, 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군중심리에 현혹되지 않고, 또 성급한 일반화를 피하고 흑백론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편향된 말이나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한 사고를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거를 잘 하는 것도 명확한 사고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조금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명확한 사고를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냐? 명확한 사고를 하려면은 논리적 오류를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론을 하거나 ifthen의 어떤 형식으로 논리를 생각하거나 가정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 논리적 오류를 방지하고 또 순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명확한 사고를 위해서 필요하고, 미닝풀 라이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논리와 감정,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위해 어떤 때는 논리적인 부분을 더 잘 사용하고 어쩔 때는 약간 감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균형적인 감각도 있어야 미닝풀 라이프 쪽으로 가는 명확한 사고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영역까지, 이런 수준에까지 명확한 사고를 할 것이냐. 그게 하나의 이슈가. 닥터 골드렛은 이런 명확한 사고를 하려면은 이런 장애물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 이런 장애물도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장애물을 극복을 하는 건데, 아까도 논리적인 오류를 방지하려면 추론이라든가 이런 순환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뭐냐? 골드렛 박사의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상황은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갈등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수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갖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논리와 감정,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서 판단하려고 한다는 말이나, 항상 위인 획일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은 발산적 사고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 뭐 크리에이티브 싱킹, 크리티컬 싱킹 이런 말보다는 그냥 클리어 싱킹이라는 말 한마디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TOC를 접하면서 또는 TOC 싱킹풀을 접하면서 했던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문제 해결과 같은 것이고, 창조를 위한 사고는 명확한 사고다. 클리어 싱킹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명확한 사고는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합쳐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창조 능력을 키우려면 명확한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